이거는 그때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영화에 빠져 있었어요. 이 영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뮤지컬에 빠져 있어가지고 구매했던 DVD 집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DVD가. 그래서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쌤이 부르는 듀엣 SOS이다. 둘의 화음이 멋졌던 곡.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외에도 뮤지컬 맘마미아의 넘버는 다 좋았다. 스테이지 전체적으로 바다를 연상케 하는 파란빛의 조명이 인상적이었다. 무대 세팅은 간소한 듯 보였다. 하나의 접이식 세트를 배우들이 직접 움직여 진행했다. 무대 전환할 때도 춤과 함께라서 더욱 귀엽고 흥겨웠던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막 첫 장면 언더 어택이다. 몽환적인 조명으로 꿈속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actors 도나 역을 맡은 배우 정말 도나 그 자체였다. 영화 맘마미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도나가 더 도나스럽다라고 느꼈다. 왜 그랬을까? 노래 실력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으리라. 아직 찾진 못했지만 히읗. 그리고 앙상블 춤추는데 집중이 안 됐다. 진짜 어쩜 이렇게 다들 멋지지? 여튼 앙상블들의 움직임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때는 친구랑 같이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맘마미아. 그리고 다음은 캐츠입니다. 캐츠 6년 만에 대한 공연이었대요. 이때 2014년 8월 16일. 이것도 블루스케어. 스토리와 많은 부대 전화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뮤지컬. 하지만 댄스 뮤지컬임을 기억하자. 공연 시작 전에 무대가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담은 무대. 이거 진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캐츠가 이제 고양이 배우들이 다 고양이 분장을 하고 본인들이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캐츠 고양이를 젤리클이라고 불러요. 이 젤리클 석이 따로 있어요. 그 엄청 무대랑 가까이 있는 원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젤리클석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앉았거든요. 배우들이 거기 앞까지 내려와가지고 애교를 부려요. 그러니까 자기 고양이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너무 진짜 고양이인 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배우들. 캐츠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 캐츠는 영화로도 있거든요. 그 영화도 공연을 녹화한 거예요. 공연 실황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공연을 그대로 녹화를 한 거라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캐츠. 그 최근에 나온 실사화된 캐츠 아니에요. 실사화된 거 말고 그거는 진짜 별로였고요. 엄청 옛날 영화입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그 전일 수도 있어요. 2000년대 더 전일 수도 있어요. 여튼 그 다음에 배우들 간의 화음이 정말 멋졌던 넘버들. 특히 첫 넘버인 젤리클 캐츠는 풍성한 마음이 어우러질 때 너무 좋다. 황홀하다. 가장 대표적인 넘버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는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것보다 애기 고양이가 솔로로 부르는 부분이 더 좋았다. 목소리가 청아해서 그랬던 걸까? 그리자벨라가 위로 올라갈 때 다 같이 부르던 곡. 그건
중에서도 무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 넘버. 레베카의 메인 넘버는 역시 이막의 레베카가 아닐까. 하지만 그 외에도 좋은 넘버들이 정말 많다. 레베카의 넘버들은 앙상블의 힘보다는 메인 역할들의 솔로곡, 듀엣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 첫 특별한 한국 뮤지컬이었기에 이거 너무 웃기다. 모국어로 전해 듣는 가사의 힘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듀엣곡에서 그 힘이 몇 배가 되는 느낌, 그리고 스테이지, 무대 전환, 조명 효과, 무대 세팅 정말 대단하다. 무대라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다. 맨덜리 저택의 웅장함과 스산함 모두 무대에 100% 옮겨져 있다. 3층에서도 오페라 클래스로 봤지만 그 웅장함은 느낌표. 액터스. 배우에 따라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레베카 총 3번을 봤지만 최고의 조합은 민영기, 신영숙, 송상은, 최민철인 듯. 파워풀. 뮤지컬은 가성으로 빼는 것보단 확실히 진정으로 확 지를 때 소름 돋는다. 그렇대요. 그리고 다음은 시카고인데요. 이거는 부모님이랑 보러 갔었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내한 공연, 이것도 내한 공연으로 봤었는데요. 시카고도 영화로 있거든요. 그거는 뮤지컬 영화예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보다는 영화가 더 좋았던 몇 안 되는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뮤지컬 영화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시카고 부대 전환 0번. 오로지 춤과 쇼에만 집중된 공연. 스토리는 2개, 별 2개 줬어요. 전체적인 플롯이 모호하고 스토리텔링보단 쇼에 초점이 강한 공연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캐치와 살짝 비슷한 것 같다. 무대 전환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제일 아쉽다. 컨셉인가? 아님 저희의 삶 뮤지컬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기분. 그래도 인상 깊었던 건 벨마역 배우의 엄청난 가창력과 앙상블들의 파격적인 의상이 아닐까. 넘버스, 럭시, 벨마의 시원한 고음 잊을 수가 없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배우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도 매력적이시고 머리는 어쩜 작던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검정 단발, 물론 가발이었겠지만. 그리고 남자 앙상블 의상은 파격을 넘어서 너무 야했다. 이때는 제가 미성년자였거든요. 이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하 생략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뮤지컬 엘리자벳 2015년 9월 5일 오후 2시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자, 이제 드디어 저의 최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정은 배우님을 이 엘리자벳 공연을 통해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자벳 정말 최고의 엘리자베스였고 그리고 이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뮤지컬 배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뮤지컬을 별로 안 봐가지고 인생 뮤지컬이래요. 내 인생 뮤지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조정은 배우를 알게 된 작품이자 동시에 팬이 되어버린 그런 작품. 첫 곡부터 강렬하다. 가장 좋아하는 넘버. 어렵지만 탑3는 나는 나만의 것.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랬어가지고 나는 나만의 것. 가사도 와닿고 자유의 최강 고음을 조정은 배우님의 라이브로 듣다니 감격. 그 당시엔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니까 실제로 자유 이거 한 다음에 1막이 끝났나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검색했어요. 저 배우 누구야 이러고 와 미쳤다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엘리자벳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자유 이거를 안 올리고 반키 낮춰서 자유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조정은 배우님은 자유 이렇게 완전 고음으로 내려 박아가지고 정말 소름. 너무 잘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해. 자,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춤추고 싶을 때 이거를 좋았대요. 난 승리했어로 시작하는 중독성이 심한 이 넘버.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 엘리자베스와 죽음이 듀엣을 할 땐 소름. 무대도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엘리자베스의 드레스. 존예였다. 음악과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정은 배우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너무도 멀리해. 이 곡은 정말 명곡이다. 무대 연출도 좋았고 배우들의 노래, 절절하면서도 담담히 불어가는 연기,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장면, 특히 루돌프를 떠나보내던 엘리자벳의 절규. 정은 배우님 정말 존경스럽다. 뭐 존경까지 했네요. 그리고 스테이지, 무대 전환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공연, 또 회전식 무대라 강가, 조원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랄까 어두움이다. 아무래도 엘리자벳의 인생을 풀어낸 뮤지컬이니까. 좋았던 아이디어는 죽음이라는 조활적 존재, 또 그와의 사랑. 흥미롭다. 죽음과 사랑에 빠진다라니. 조정은 이 한 사람이 모두 이끈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녀시에서부터 황후 엘리자벳까지 목소리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변하는 그녀의 감정선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목소리 변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조정은 배우란 실력자를 19살에 알았다니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 전동석, 물론 난 그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 오직 음원과 영상으로만 본 전동석의 죽음. 꼭 기회가 온다면 전동석, 조정은으로 보고 싶다. 라고 써있습니다. 다음은 로미오 앤 줄리엣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 공연 2015년 9월 16일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내한 공연이었는데요.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로미오 앤 줄리엣. 프랑스 배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프랑스어로 공연을 했던 뮤지컬입니다. 당시 공연을 봤을 땐 프랑스 뮤지컬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느꼈었다. 레미제라블처럼 송스루이기 때문이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송스루. 그래서 그런지 댄스를 참 많이 넣었다. 내가 극을 보는 종종 지루하다는 감정을 느낀 건 첫 번째,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어서. 두 번째, 영어는 좀 알아들을 수라도 있지
프랑스어는 1도 모르기 때문에 번역 보랴, 무대 보랴 정신이 분산돼서. 세 번째, 무대 전환이 별로 없었고 무대 장치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줄여봤다. 넘버스. 뒤늦게 전동석이 부른 AIMER에 심하게 빠지는 바람에 넘버 자체는 좋은 곡들이 정말 많다. 공연이 끝나도 멜로디를 흥얼거렸으니까. 하지만 역시 언어의 장벽은 무시하지 못한다. 한국 공연으로도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이다. 스테이지. 맘마미아처럼 큰 무대 장치 하나로 이리저리 배우들이 옮기며 극을 이어나간다.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난 화려한 무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대 자체에서 감동을 받진 않았다. 다시 한번 드는 의문. 제작비 때문에 무대를 간소화하는 걸까? 아니면 의도적인 심플함인가? 물론 의도적이겠죠. 이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액터스. 로미오 줄리엣보다도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배우는 머큐시오 역의 존 아이젠. 제가 배우 이름까지 썼네요.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셨다. 키는 아담한데 파워가 엄청나다. 무대를 장악해버리는 에너지, 미친 가창력과 연기력. 이 공연의 숨은 주역이다. 줄리엣 역의 배우는 고음을 계속 가성으로 빼서 듣는 내내 답답했다. 가요 부르듯이 불렀다. 알고 보니 가수? 모르겠다. 라고 썼네요. 2015년이면 아직 고등학교 때 본 거네요. 너는 미래에 프랑스어과를 진학하게 된단다. 여튼 그리고 다음 뮤지컬 2015년 12월 8일에 봤던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서 본 프랑켄슈타인. 와, 이때 처음으로 전동석 배우 공연을 봤던 것 같거든요. 프랑켄슈타인도 있을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요. 내 인생 뮤지컬 중 하나. 처음으로 전동석을 무대에서 직접 본 날이다. 공연 자체는 어둡고 무겁다. 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유머로 관객과의 텐션을 조절한다. 무대, 의상, 앙상블, 음악, 스토리 모두 좋았던 뮤지컬. 배우들의 고생이 느껴지는 공연이다. 극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넘버들도 고음이 상당해서 이 뮤지컬은 배우의 역량이 큰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넘버스. 워낙에 유명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 가장 좋아하는 건 첫 번째, 산다는 건. 카트린네가 부르는 산다는 건. 안시아 배우가 부르는 걸 보고 한 번에 빠져버린 넘버. 멜로디가 중독성 있다. 그리고 저는 이지수 배우로 봤거든요. 이지수 배우는 정말 성량과 고음 폭발로 불렀는데 시원하게 잘 부르더라. 카트린네의 삶과 고통을 잘 응축해낸 대표 넘버. 그리고 두 번째, 단 하나의 미래. 빅터와 앙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전동석과 최후 역의 하모니가 대박이다. 성량 어마무시했다. 대사하다가 반주가 나오고 말하듯이 시작하는 도입부가 좋다. 뮤지컬만의 매력을 잘 담아낸 넘버. 세 번째, 나는 괴물. 이거는 괴물이 부르는 넘버고, 이 넘버를 부르는 괴물이 정말 안쓰러웠다. 위로해주고 싶을 만큼 고통, 절규, 외로움, 원망의 감정이 모두 드러난 넘버이다. 이런 음악의 힘은 멜로디에 있을까? 가사에 있을까? 멜로디, 부등호, 가사라고 생각한다. 스테이지. 무대 또한 대단했다. 특히 숲을 잘 표현한 듯. 강가도 괴물과 이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신박한 기법. 무대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느꼈다. 항상 감탄하는 건 관객이 봤을 때
플러스 의상, 여자 앙상블부터 주조연 배우들까지 의상이 인상 깊다. 풍성한 드레스, 카트린네의 의상은 그녀의 엄난하고도 외로운 삶을 잘 보여준다. 마치 숲을 연상시키는 드레스의 색감. 액터즈, 전동석, 대단하다.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라이브. 고막을 뚫을 듯한 성량과 중저음의 목소리. 연기도 잘한다. 춤은 잘 못 춘다. 가사 전달력은 처음 부분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창력이 다 커버했으니 이거 뭐야? 내 사랑이다 라고 썼어. 내 사랑이다. 이때 19살이니까 저는 아이돌 덕질 안 하고 뮤지컬 배우 덕질을 했거든요. 두 번째, 이지수. 팬이 됐다. 정말 잘하더라. 심지어 예쁘기까지. 인생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 레베카를 또 봤네요. 2016년 1월 8일날. 그리고 레미제라블 2016년 1월 13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레미제라블 역시 이렇게 의상 컨셉이 있고요. 판틴 역에 저의 사랑 조정은 배우님이 계시네요. 조정은의 판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때 레미제라블을 한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뭐 그 유잭맨이랑 그 아만다 사이프리든가 그 분이랑,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그 버전도 있고, 그리고 이것 또한 25주년 특별 공연 실황이 있어요. 공연까지는 아니고 그냥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 무대 전환 이런 건 없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튼 이때는 근데 42,000원이면 볼 수 있었어요. 뮤지컬을. 지금은 택도 없는 가격이죠. 레미제라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라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 특히 조정은이 나오는 공연이라 더더욱. 25주년 공연 실황, 영화 이렇게 먼저 접했던 레미제라블. 영화보단 25주년이 더 좋았다. 특히 좋았던 At the End of the Day. 그 처음에 나오는 노래 있거든요. Overture 끝나고 처음에 거의 극 초반에 나오는 넘버예요. At the End of the Day. 화음의 웅장함과 하모니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에포닌의 On My Own 대단했다. 에포닌의 절절함과 짝사랑을 3분 안에 다 녹아서 보여준 Numbers. At the End of the Day. 송스루 뮤지컬인 만큼 음악의 힘이 강하다. 스토리가 녹아있는 곡들, 감정 표현을 대변하는 굴곡. 뭐라고 쓴 거야? 대표 넘버 중 하나가 이 곡이 아닐까? 그 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간혹가다 가사가 잘 안 들리긴 했다. 왜냐면 앙상블들이 다 막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들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On My Own. 에포닌은 정말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에포닌이 안쓰럽고 가여워지는 그런 넘버이다. 짝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넘버이다. 이때가 2016년, 제가 20살 때인데 제가 짝사랑 중이었어가지고
이 넘버에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지 앤 액터스. 무대 활용은 대단했다. 사이드 관객석까지 연장한 듯한 무대. 에포니는 그 앞까지 다가왔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블랙 앤 레드. 조명을 많이 활용한 듯한 무대. 소품과 의상은 영상으로 봐서야 디테일이 엄청나구나 알 수 있었다. 3층에서 오페라 글라스로 봤기 때문에 잘 안 보였다. 의상 디테일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은 배우. 다시 한번 대단한 배우구나 느낀 공연이다. 3층에서 바라봤지만 그 눈빛의 힘, 그녀가 부르는 I dream, a dream은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 가사 하나하나 울림이 있었다. 또 그걸 표현해내는 배우. 그 순간만큼은 그게 내가 빨려 들어간 느낌이다.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눈을 봤을 때 거짓 연기 같으면 훌륭한 연기가 아니라고. 제가 뭔데 자꾸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층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통해 바라본 정은 배우의 눈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으며 판틴의 절규, 삶에 대한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덧 내 눈가도 촉촉해졌다. 플러스 송수로의 특성상 그게 지루함을 막을 순 없나 보다. 순간순간 끼어드는 잡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말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저는 이때까지는 송수로 뮤지컬은 저랑 안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데스타운 제 인생 뮤지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전 무조건 하데스타운을 고를 겁니다. 하데스타운. 하데스타운도 송스루이긴 하거든요. 거의 송스루. 예요. 근데 그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여튼 다음은 오케피라는 것도 봤었고요. 이거 진짜 별로였고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한 번 더 봤고 그 다음에 스릴미라는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을 봤습니다. 스릴미는 배우가 2명 등장하는 2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뮤지컬이고요. 이때는 2016년 4월 7일날 봤습니다. 저의 첫 대학로 뮤지컬입니다. 소극장 뮤지컬. 여기도 써있네요. 처음 본 대학로 뮤지컬 2인극의 공연은 피아노 반주로 진행된다. 이런 류의 뮤지컬은 또 처음이어서 색달랐다. 좋았던 공연. 넘버들이 중독성 있다. 스토리 자체는 자극적인 편이다. 살인, 동성애를 다루고 있으니까. 대학로 공연이다 보니까 배우와 가까이에서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에 반전에 충격을 지울 수 없었던 뮤지컬이다. 무슨 반전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굉장히 좋았던 뮤지컬인 거는 기억이 납니다. 넘버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뮤지컬 모차르트. 전동석 민영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공연이다. 넘버를 소화 100% 넘어서 씹어먹는 듯한 전동석의 가창력에 또다시 감탄. 민영기는 말할 것도 없이 완벽. 말투가 좀 이해해주세요. 공연장이 너무 큰 듯한 느낌이었다. 무대에 비해 휑해 보이는 세트, 이해 안 가는 연출과 의상, 찢어진 청바지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 모차르트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좋았던 거는 바로 넘버. 황금별,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난 예술가의 아내라. 이런 아주 좋은 넘버들이 다 포진해 있는 뮤지컬 모차르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후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안 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관객석과 거리감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너무 큰 느낌이 있어요. 뮤지컬 공연이 올라가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층인가에서 봤는데 진짜 사람이 콩알만하게 보여가지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하면 웬만하면 안 보러 갑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 뉴 시즌 2016년 6월 3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이거 진짜 좋은 뮤지컬인데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됐나? 사람들이 많이 안 보러 갔던 뮤지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Overall, 잊지 못할 추억이 된 뉴시즈. 히읗 사이드였지만 앞에서 두 번째 줄이라서 그런지 정말 재밌게 봤다. 댄스 뮤지컬인 만큼 눈과 귀가 즐거웠던 뮤지컬. 앙상블의 무용에 감탄 또 감탄. 턴을 어떻게 실수 없이 깔끔하게 딱 돌 수 있을까? 하트. 넘버스. 크게 외쳐라 사장님들. 이 부분 넘버가 인상 깊다. 넘버 제목을 안 쓰고 그냥 가사를 써버렸네요. 대사하며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뮤지컬. Watch What Happens, 산타페 등등 기억에 남는 넘버들도 꽤 있다. 뮤지컬 보고 나서 넘버를 흥얼거릴 수 있어야지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한다. 스테이지, 무대 전환이 많거나 장치가 화려하진 않다. 그렇다고 조명에 힘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댄스에만 초점을 맞춘 듯. 액터즈, 가장 인상 깊은 역할은 목발 짚고 나오는 그분 이름 안 써있어요. 내 키는 작았지만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다. 노래와 연기도 훌륭하심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스위니 토드. 이건 제 생일날 보러 갔던 뮤지컬입니다. 2016년에 봤고요. 오버롤 이거 샤롯테 시어터 생일맞이 뮤지컬 스위니 토드. 사실 내용과 소재가 잔인해서 안 봤을 뮤지컬이지만 영화로 봤을 땐 너무 잔인해서 눈살 찌푸리게 됐을 정도이다. 이 스위니 토드도 조니 뎁이 나오는 영화 버전이 있거든요. 뮤지컬 영화예요, 그것도. 근데 진짜 잔인해요.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스릴러 뮤지컬이라고 써있어요. Numbers and Actors. 하지만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 이 뮤지컬 역시 송스루이기 때문에 옥주연 배우의 공연은 처음이었지만 옥주연보다는 이지혜 배우의 팬이 됐다. 목소리 청아하고 맑은데 파워풀하기까지 하다. Kiss Me. 안소니와 조안나가 빠른 템포로 이어가는 넘버. 멜로디가 중독 있다. While I'm Around. 토비 역의 김성철 배우 연기에 반하고 음색에 또 반했던. 맞아, 이때는 김성철 배우가 지옥2에도 나오고 막 그런 분 계시잖아요. 김성철 배우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스위니 토드는. 그때 들었던 생각은 토비 역할이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주연급은 아니지만 조금 비중 있는 조연인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저 배우 이름 뭐지? 1막인가 2막 끝나고 나서 바로 찾아보고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김성철 배우,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이끌겠구나. 진짜 잘한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막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몬테크리스토에서 주연도 맡고, 이번에는 지킬 앤 하이드 20주년 공연에 무려 지킬 그리고 하이드 역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 엄청 젊은 배우인데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연기도 물론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해서 그때 인상 깊게 봤던 배우인데 지금 잘 돼가지고 너무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스테이지 무대는 정말 단순하다. 큰 구조물 하나가 끝이다. 아쉽다. 나는 무대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야 무대의 무한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브로드웨이에 가가지고 정말 보고 싶은 뮤지컬 중 하나가 라이온 킹이거든요. 라이온 킹이 조명이 미쳤대요. 그래서 꼭 브로드웨이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 이것도 2016년에 봤습니다. 프랑스 뮤지컬의 특징, 송스루, 무대 채소와 화려한 댄스, 넘버의 힘. 내 생각이지만 그렇다. 무대 효과는 화려하진 않다. 하지만 조명으로 극의 몰입을 높인다. 댄스는 말할 것도 없다. 노트르담 드 파리도 댄스 뮤지컬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무용 막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넘버스,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나 이거 홍강호로 봤었네? 저 이거 홍강호로 봤었나봐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대박. 홍강호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 풍부한 성량과 음색, 감동,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들 정말 멋지다. 송스루라 그런지 가사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스토리를 놓치고 마는데 내가 딱 그랬다. 저 사람은 무슨 역할이고 왜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넘버가 좋아서 넘버로 마음을 달랬던 뮤지컬. 그리고 기억에 남는 넘버, 괴로워. 이게 아마 넘버 제목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괴로워. 두 여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어. 행복하다면 난 죄인일까. 이런 노래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부부의 세계의 그 남편 역할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넘버입니다. 아이다. 저 이때까지만 해도 퇴근길 막 기다려가지고 사인 받고 사진 같이 찍고 배우들이랑 그랬던 아주 혈기왕성했던 뮤덕 시절이었어서 윤공주 배우님의 아이다를 봤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아주 날짜까지 적어주신 오버롤. 정말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다. 조명의 황홀함을 알게 된 공연. 여기도 써있네. 플러스 라이온킹은 얼마나 더 멋질까 기대된다. 디즈니 뮤지컬인 만큼 스토리도 좋았고 노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좋았다. 넘버스, 텅 빈 가슴, Strongest Sweet, Written in the Stars, Easy as Life, 신의 사랑 누비야, 그리고 아이다. 이렇게나 많은 넘버들, 멜로디를 다 기억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두 넘버가 있다. 신의 사랑 누비야. 이거는 배우들의 연기, 정말 절규와 몸부림을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써있고요. 두 번째, Easy as Life. 확실한 것은 윤공주 배우의 팬이 됐다는 거다. 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잘하시고 감정 표현, 반주와 함께 무대에는 아이다 혼자만 남는다. 무대 가운데 핀 조명이 떨어지고 시작되는 노래. 선택을 해야 하는 그녀의 책임감과 사랑의 감정 간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걸 표현해내는 윤공주 배우. 눈물이 툭툭 떨어져 얼굴 전체를 눈물 범벅으로 만드신. 그래서 그럴까 그녀의 고뇌가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다. 와, 이거 진짜 지금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윤공주 배우님이 진짜 눈물이 진짜 장난 아니게 그냥 다 적으셨어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좀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무대를 가득 채우는 빛의 향연. 대단하단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깊이 있는 무대, 황홀했다. 특히 노을빛으로 물든 무대는 아름다웠다. 무대 장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들의 감정선에 따라 바뀌는 조명들이 빈 공간을 잘 채워줬다. 아이다는 댄스 뮤지컬인 만큼 격렬한 댄스가 많다. 앙상블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낀 그런 뮤지컬이다. 그럼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다니 느낌표 3개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짠! 몬테크리스토도 조정은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봐야지 했던 뮤지컬인데요. 조정은 배우님 너무 아름다워요. 조정은 배우님의 사인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카이 배우님을 마주쳤어요. 제가 카이 그리고 조정은 캐스팅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인 받았습니다. 여튼 여기서도 또 인생 뮤지컬이래. 인생 뮤지컬이 몇 개야 도대체. 인생 뮤지컬 중 하나. 카이 조정은 배우님. 조정은 배우에게 정말 딱 맞는 메르세데스 역할, 무대, 스토리 진행, 넘버, 세 박자 모두 잘 어우러졌던 뮤지컬이다.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역시 넘버이다. 넘버스. 워낙에 유명한 넘버들이 많지만 제일 좋았던 넘버는 세월이 흘러이다. 정은 배우의 특유의 애절한 감정 표현과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다. 그 외에도 온 세상 내 것, 물결, 내 것이었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나 언제나 그대 곁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선사하는 지옥 등 주옥 같은 넘버들 투성이다. 언제나 넘버 시작 전에 정은 배우가 주여 바랍니다 할 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이거 멜로디가 있는데 제가 못 따라 부르겠어요. 저 노래를 못해가지고. 할 땐 온몸에 소름이 쫙이었다. 두성으로 어떻게 저런 풍부함과 아름다운 음색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조정은 배우님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타리.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반플릿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북을 안 샀던 것 같습니다. 마타리. 2017년도에 봤고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봤던 건가? 차지연 배우님으로 한 번 보고, 그리고 한 분은 김소양 배우님으로 맨 처음에 봤고, 두 번째가 차지연 배우님으로 봤는데, 이게 한 번 리뉴얼 됐나?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EMK에서 만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버전, 초연 버전이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버롤 뮤지컬 보면서 펑펑 울기는 처음이었다. 두 번째 공연보다 초연이 더 좋았다. 연출적인 면도 배우들도. 초연 때는 진행자가 극을 진행했다.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에서 댄서들과 신나는 넘버를 불러서 더 극적인 장면을 부각했다. 내가 울음이 팡 터진 부분은 라두 대령이 마지막 넘버를 부를 때이다. 처음엔 김준현 배우의 엄청난 가창력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고, 마타하리가 마지막 넘버를 부를 땐 스토리에 빠져 눈물이 흘렀다. 커튼콜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때 기억나요. 이때 진짜 엄청 벅차올라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막 흘러내렸어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운 건 처음이었다. 이 여운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넘버스. 솔직히 무대가 끝났을 때 기억에 남았던 멜로디가 없었다. 공연은 좋았지만 넘버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서 딱 머리에 남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계속 듣기를 반복해서 첫 번째 돌아갈 순 없어, 두 번째 예전의 그 소녀,
세 번째 선택을 해. 이렇게가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이 넘버 제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적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스테이지, 화려함. 물랑루즈를 세트에 옮긴 듯한, 물랑루즈도 안 가봤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네요. 개인적으로 무대도 재현보단 초연이 더 마음에 들었다. 제발 역량이 안 되는 아이돌 좀 쓰지 말자라고 써 있습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아이돌들이 뮤지컬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자리를 원하는 배우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우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그 유명함, 뭐 그것도 그들의 능력이긴 하겠지만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입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뮤지컬이. 근데 몰입이 그 아이돌 배우 때문에 확 깨져버립니다. 못했을 경우에. 여튼 그리고 다음은 2017년 12월 22일 이것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했던 모래시계입니다. 이것도 창작 뮤지컬이고요. 조정은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봤던 뮤지컬입니다. 근데 조정은 배우가 나와서 봤지 배우님이 안 나왔다면 안 봤을 뮤지컬입니다. 실제로 막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조금 난잡했습니다. 좀 정신없어요. 그 스토리, 모래시계가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를 뮤지컬 2시간 내에 다 녹이려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던 기억이 있네요. Overall,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큰 법.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배우들이 그걸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일단 내가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자기 주장 심한 안무, 가사, 멜로디. 세 번째, 아쉬운 스토리라인. 넘버는 정말로 기억나고 콕콕 박히는 멜로디가 없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뮤지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프라이즈가 없었기 때문.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튼 그리고 정말 나 뮤지컬이야 라고 외치는 듯한 좀 오글거렸다. 스토리는 혜린과 태수의 러브라인을 더 부각시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벗 조정은 배우님 리스펙.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 이게 원래 황태자 루돌프라는 이름의 뮤지컬인데 더 라스트 키스로 이름을 바꿨죠. 2018년 1월 11일 날 봤던 뮤지컬입니다. Overall, 민경아, 전동석, 신영숙, 민영기 배우 정말 최고의 조합이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민경아 배우의 건강 때문에 그 FX의 루나 아시나요? 그분으로 캐스팅이 변경됐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넘버들은 정말 다 좋았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넘버들이라 더 좋았다. 역시 뮤지컬의 힘은 좋은 넘버에 있다. LG 아트센터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알맞은 크기의 무대. 조명, 무대 전환도 모두 좋았다. 루돌프와 마리의 듀엣,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넘버 때의 공간 분리도 좋았다. 뮤지컬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민영기, 신영숙의 증오와 욕망은 성량 배틀 같았다. 넌 내 거야도 좋았다. 넘버들이 다 좋다. 정말. 그리고 닥터 집하고 여기부터는 제가 티켓을 떼버려가지고 정확히 언제 본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닥터 집하고 2018년 3월 4일 샤롯테 시어터에서 봤던 닥터 집하고. 넘버만 알고 있었던 뮤지컬이다. 워낙에 유명한 뮤지컬인데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었다.
내용도 몰랐지만 극이 주는 분위기와 조정은 박은태 배우에 이끌려 본 뮤지컬. 내용 자체는 대부분 고전 뮤지컬이 그러하듯 불륜의 내용이다. 러시아의 역사와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극이라 지루함이 좀 있었다. 순간순간 이해 안 되는 흐름도 있었던 공연.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뮤지컬 같다. 넘버 자체는 정말 좋았다. 부드럽고 웅장한 멜로디. 무대는 화려하진 않았다. LED 배경과 조명으로 대체됐다. 의상은 정말 예뻤다. 스토리와 무대가 탄탄하지 않았지만 넘버의 힘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공연. 그랬나? 스토리와 무대가 탄탄하지 않았나? 스토리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맨 오브 라만차. 이거는 2018년 4월 14일 블루스퀘어에서 봤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홍강호 배우님으로 봤거든요. 오버롤 다시 보고 싶은 뮤지컬이다. 꿈이라는 소재에 많은 생각이 든 공연이다. 한없이 코믹스럽다가도 자신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한편으론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됐다. 평생을 바래왔던 꿈이 결국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의 좌절감, 허탈함, 공허함 이건 제가 가사를 써놨는데요. 넘버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넘버입니다. 많은 용기를 얻게 해준 넘버이다. 가사 들려드릴게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홍강호가 노인의 목소리로 넘버를 부르다가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엄청난 성량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대표 넘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이 넘버는 윤공주 배우 알돈자가 부르는 넘버이다.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드디어 이 노트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웃는 남자이네요. 웃는 남자 티켓을 여기 있습니다. 웃는 남자는 2018년 7월 13일 날 받습니다. 오버롤 제작부터 말이 많았던 뮤지컬이다. 제작비가 억 단위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것도 EMK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캐스팅도 완전 초호화였는데 주연인 웃는 남자 역을 박효신, 수호라서 너무 아쉬웠다. 물론 박강현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효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엄청난 제작비 덕분에 무대는 정말 화려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물을 활용한 무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스토리도 괜찮았다. 하지만 마타아리와 같이 웃는 남자도 넘버에 힘이 약했다. 같은 작곡가라서 그런 것 같다. 극이 끝났을 때 기억나는 멜로디가 없었다. 아주 평을 써놨네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제가 중간에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진성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기 괜찮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EMK 뮤지컬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마타하리도 그렇고 웃는 남자도 그렇고 다 EMK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그런 창작 뮤지컬인데요. 저랑은 취향이 많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EMK 뮤지컬을 잘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이센스 뮤지컬도 EMK에서 하는 거는 잘 안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뮤지컬 노트에 쓰지 않은 뮤지컬들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뮤지컬들이 정말 많거든요. 몇 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말 가장 최근에 봤던, 마지막으로 봤던 이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이것도 창작 뮤지컬이고요. 대학로 뮤지컬인데요. 2018년 12월 13일에 보고 또 2018년 12월 13일에 한번 보고 2024년 7월 6일, 진짜 최근이잖아요. 이때 또 봤습니다. 로봇들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보면은 사랑스럽고, 저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을 봤을 때는 제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극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 결말을 알고 있어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같이 간 친구가 문제 있는 줄 알았대요. 계속 옆에서 혼자 울고 막 울면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막 우느냐고 콧물 이렇게 틀어 막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얘 괜찮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뮤지컬은 드라큘라. 역시 2020년 2월 21일 날 보고 또 2020년 5월 6일 날 또 한번 보고 또 3번 봤는데 총.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봤었던 여기야. 2021년 6월 12일 날 또 봤습니다. 이때는요, 드라큘라에 무려 전동석 그리고 조정은 배우님이 주연으로 같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2명이거든요. 전동석 그리고 조정은. 근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남자 배우는 전동석 배우도 물론 좋지만 최재림 배우님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노래를 너무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역할 스펙트럼이. 여튼 그래서 이 캐스팅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 최애 조합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봤어요. 3번을 봤습니다. 조정은 배우님의 미나는 정말 레전드입니다. 드라큘라는 무대도 화려하고요. 넘버도 정말 좋고요. 넘버가 제가 바이올린 선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드라큘라 넘버에는 이 바이올린의 절절한 선율이 정말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데스타운. 하데스타운은 저의 인생 뮤지컬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너가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 딱 하나만 대봐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하데스타운을, 현재까지는 2024년 지금 언제지? 10월 31일까지는 현재까지는 하데스타운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즈 음악도 좋아하는데 하데스타운은 기본적인 그런 넘버들이 재즈예요. 재즈 뮤지컬이고 무대가 화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정말 막 빛이랑 조명을 활용해서 정말 잘 표현을 했고 넘버들이 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재즈를 좋아한다? 그럼 무조건 하데스타운을 꼭 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데스타운.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뮤지컬이 왜 이렇게 많지? 금방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Dear Evan Hansen. 이것도 올해 봤어요. 2024년 3월 30일 날 봤는데요. Dear Evan Hansen은 제가 제일 먼저 접한 거는 넘버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고 넘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다길래 책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한 2년 전쯤인가 영화로 나왔어요. 뮤지컬 영화로 개봉을 했어요. 이걸 또 보러 갔죠. 폭풍 오열, 그냥 강 오열.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영화긴 하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에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디어 에반 헨슨의 내용을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 에반 헨슨이라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부적응, 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친구예요.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일말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렇게 내성적이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응원을 받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짓말이 사소한 거짓말이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는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 뮤지컬입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도 참 많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어도, 내가 가족이 있어도, 연인이 있어도 그 인간의 고독감, 인간의 외로움이 한 번쯤은 살면서 느낄 텐데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보면은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넘버들이 다 좋습니다. 혹시 위대한 쇼맨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아시나요? 거기에 누가 나왔더라? 휴잭맨이 나왔던 뮤지컬 영화인데요. 그 위대한 쇼맨도 넘버들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노래들이 다 좋은데 그 노래를 작곡한 제작진들이 만든 뮤지컬이 바로 디어 에반 헨슨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넘버들이 다 좋습니다. 라라랜드 작곡가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틀린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뮤지컬만 얘기하면은 정말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분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한국 창작 뮤지컬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뮤지컬 호프 그리고 레드북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호프는 2023년 6월 10일 날 이거 대학로 뮤지컬이고요. 봤고요. 레드북도 대학로 뮤지컬이에요. 근데 조금 규모가 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했던 2023년 4월 2일에 봤네요. 와 이거 진짜 싸게 봤다. 진짜 싸게 봤다. 호프는 33,000원에 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호프는요. 한 사람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슬픈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이거 분명히 슬픈 걸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일단 슬픈 뮤지컬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이건 오열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손수건도 넉넉히 챙겨가지고 갔는데 안 울었어요. 그래서 같이 본 언니가 너 티야? 라고 했던. 너 왜 안 울어? 너 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조금 극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북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건 이제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드북. 민경아 배우님으로 봤었는데 진짜 다시 한번 민경아 배우님 진짜 미쳤다. 민경아 배우님 정말 미쳤다. 조정은 배우 다음으로 이제 조정은 배우님은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곧 은퇴를 하실 수도 있어요. 10년만 더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곧 은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은 배우님을 더 이상 무대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제가 덕질을 할 사람은 민경아 배우님 그리고 김수아 배우님 그 두 분일 텐데요. 이 레드북을 민경아 배우님으로 봤었는데 진짜 제가 1막 끝나고 나서 그냥 온몸에 소름이 끼쳤던 뮤지컬입니다. 넘버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좋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앙상블의 화음도 엄청났던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그냥 있는 거 다 봤던 뮤지컬 다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뮤지컬을 그러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물랑루즈랑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안나 카레리나. 이 안나 카레리나는 왜 별로였지? 이거 2019년 6월 2일 날 봤는데요. 이때 제가 더 이상 프로그램북을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그 위키드 공연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랑 보러 간 뮤지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프로그램북을 2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1개를 저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선물이야 하고 줬어요. 너무 감동, 진짜 감동. 안나 카레리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본 뮤지컬이었지만 정말 별로였습니다. 왜 별로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넘버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내용이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것도 불륜이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로였고요. 제 친구는 심지어 옆에서 졸았어요. 그랬던 뮤지컬이고 그리고 물랑루즈는요. 이거는 원어로 들으면은 또 다를 것 같은데 물랑루즈 영화 있잖아요. 제가 배우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니콜 키드먼이랑 이완 맥그리거가 나오는 물랑루즈 2001년 뮤지컬 영화. 그걸 보고 가서 그런지 진짜 너무 실망했던 뮤지컬입니다. 이게 물랑루즈가 팝송이 넘버로 나오는 그런 뮤지컬인데 그런 걸 뭐라 했지?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부를걸요? 아마도. 여튼 그런 뮤지컬 장르인데 정말 그 좋은 배우들이었지만 무대는 화려했지만 의상도 화려했지만 춤도 화려했지만 그 영어 번역이 좀 많이 이상했다. 아쉬웠다. 영화로 보는 것이 훨씬 나았다. 영화가 훨씬 나았다. 그리고 아쉬웠던 뮤지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바로 이 헤드윅인데요. 헤드윅 2019년 8월 23일 날 봤던 뮤지컬입니다. 이때 전동석 배우님을 한창 좋아해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전동석 배우가 헤드윅을 했었거든요. 제가 2층에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한 사람이 이 주인공 헤드윅이 극을 거의 이끌어가는 그런 공연인데 저한테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 당시에는 전동석 배우님이 느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하는 헤드윅이 조금 궁금했던 그런 뮤지컬입니다. 왜냐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공연을 보면서. 그러면은 저는 좋은 공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뮤지컬 얘기는 정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조금 사그러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스멀스멀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고 막 그런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정말 미쳐있는 것, 유일한 뮤지컬. 네.
뮤지컬, 전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뮤지컬 덕후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만약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2년이 되었더라고요. 2022년 8월 31일인가? 그쯤에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언제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독자가 아무리 늘지 않아도 조회수가 아무리 나지 않아도 그래도 3년은 꾸준히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